여러 사람들을 간정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특수격인 사람들이 옵니다. 특수격이라 하면 뭐 종합격, 종살격 뭐 그런 식의 세를 따른다라는 뜻의 종격이 좀 많죠. 그 다음 뭐 윤합격, 뭐 곡직격, 뭐 가세격 이런 식의 특수격인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옵니다. 그런데 종격 이런 팔자는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종격도요, 오리지널 종격은 잘 없어요. 대부분 거짓 가짜죠. 그 가종격 뭐 이런 팔자들이 와가지고 용신을 판별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격처럼 보이지만 이 글자 때문에 어떤 천간에 드러난 한 글자 때문에 가종격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팔자는 얼핏 봐서는 윤합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글자들이 지금 쥐띠인데 모든 글자들이 신자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가 다 합하니까 이렇게 지지만 봐서는 윤합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윤합격이나 곡직격이나 이런 그런 특수한 격들은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지 글자들이 전부 다 삼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에 이 팔자처럼 쥐자자가 연해에 있어가지고 신잡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신신신 이렇게 똑같은 글자들이 포진해 있으면 윤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쥐자자가 월이나 일 이쯤에 있어가지고 양 바깥에서 신자합 이런 식으로 혹은 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자진 완합을 이루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오리지널 윤합격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윤합격이 되려면 신자진 위에 일간이 지금처럼 임수이고 주변 글자들이 금수로 놓여 있을 때 혹은 아주 드물게 강한 수를 설계시켜주는 뭐 지금 요것처럼 갑 이런 식의 목을 하나 뒀을 때 그때는 윤합격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이 팔자는 윤합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신신 되어 있는 팔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고 하면 고서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고 하면 전왕격. 전부 다 왕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 팔자는 어떻게 왕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가 대세지요. 그런데 월지 그리고 신신신 금들이 다 경금들이 지장간에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경금이 하늘에 천간에 투간에 있죠. 투출해 있죠. 그래서 이 팔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고 하면 금수 전환격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모든 글자들이 금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글자를 잘 쓰는고 하면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연월 일시가 다 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금과 수만 있구나. 아하, 그래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글자는 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수전환격은 어떤 운이 올 때 좋은 거 하면 금수전환이니까 금과 수가 올 때 좋습니다. 이 팔자에 금수전환격이라고 격은 이름을 붙여놨는데 하늘에 떠 있는 글자를 보니까 조금 아리까리한 글자가 드러나 있죠. 갑이 갑경충으로 하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시에 큰 물, 신자진 수국의 물을 컨트롤하는 관, 무토가 하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격은 금수 전환격이다 라고 붙여놨는데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생뚱맞은 목과 토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도 금수 전환격이 의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금수 전환격 금방 얘기 드렸듯이 금수만 쓸 수 있어요. 자, 금수만 쓸 수 있다면 용신도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금수가 되겠죠. 원래 용신을 잡을 때 축 맞은 글자는 용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 월간에 드러난 갑은 갑경충으로
금극목 당했지요. 그래서 갑목은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앙 신강한 글자는 설계시켜주는 글자를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고 나를 컨트롤해주는 관을 용신으로 잡기도 하는데 그러면 무토가 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갑경충 때문에 갑을 못 쓴다는 말은요. 무토도 못 쓴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가요. 지지에 너무 힘이 없지요. 물론 신중에 지장간 무가 숨어 있기는 해도 이 신자합들 강한 물들 때문에 무토가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금수전환격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용신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금수밖에 쓸 수 없으니까 신자합이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축맞은 글자는 용신이 될 수 없으므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팔자 풀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이모개미대운에 이분이 지지에서 오미라는 글자를 만났어요. 내가 쓰는 글자가 금수인데 대운 지지에서 오미가 왔으니까 이 오미대운은 당연히 많이 힘들어야 되겠지요. 편인이 겁재 양인과 합을 해서 온통 물밭이 됐는데 오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 수들을 말릴 수 있을까요?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분이 많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진짜로 좀 가난하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도 우리 집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내가 다른 형제들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그나마 혜택도 못 봤어요. 그런 세월을 이모개미대운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갑이 그 용신이라면 강한 물을 설기시켰던 운이라면 이모개미대운에서는요. 이 갑이 지지 오미의 힘이 없어도 사지지요. 이건 묘지고 그래서 오미대운에 힘이 없어도 나는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데 내만큼은 오미대운에 우리 엄마가 어렵게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게 되는데 이분은 갑이 용신이 아니고 내가 반대로 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사대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지요. 이때부터 이분이 천간에서 경신이 들어오고 밑에 지지는 사유축 금국 궤도지요. 신사대운부터 조금씩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대운 말 무렵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분이 경진대운 끝까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이분 인생에서 가장 큰 좋은 길대운을 경진대운에 맞이합니다. 이분이 서울의 강남에서요. 송파구에서 자기가 제일 잘 나간 우리 신랑이요. 그때 돈을 어마무시 많이 벌었어요. 진짜 좀 부유한 유한 마담이었어요. 이러한 세월을 경진대운까지 보내게 됩니다. 금수전왕이므로 경진대운이 신자진 완합을 한번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길대운을 만나는데 이때 진대운에서는 그러한 식의 금전 발복이 크게 일어나지만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관성이기도 한데 관이 내 팔자 원국에 있는 신자합과 만나면서 비겁으로 변합니다.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니까 운에서 오는 진, 요 글자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내 짝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아니구나. 경진대운 끝까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 남편이 돈을 정말 많이 갖다 주기는 했는데 우리 남편이요 나를 예뻐한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여자의 남자였어요 하는 세월을 경진대운 끝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묘대운 들어와 가지고 이때 기토관이 들어올 때 이때 용어가 우리 고서에서 한 번씩 보죠. 기토탁임 기가 들어와 가지고 임수물을 흐리게 합니다. 또 하나 갑이라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는 기와 합을 하지요. 내가 이 기토와 내 재주인 식상이 갑경충으로 갑이 문드러졌지만 운에서 기가 들어와 갑이랑 싹 손을 잡으니까요. 아, 당신과 이제
나는 바람 피우는 당신과 더 못 살겠어 하면서 내가 내 일을 꿈꿉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 됐는데 인묘라는 글자가 금수를 쓰는 팔자이니까 인묘는 귀신대운이죠. 이때 새 일을 벌려가지고 기묘대운이 계속 벌어놓은 돈,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싹 다 밀어넣는 세월을 보냅니다. 이때 기묘대운은요,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망해가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잠깐 손님이 오나 보다 싶다가 계속 내리막길 걷는 거 있죠. 돈을 조금 더 투자하면 뭐 될라나 뭐를 했는가 하면 갑이라는 글자가 요 인묘대운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 의류업, 도매,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망해가는 저무는 브랜드를 잡아가지고 돈을 계속 들여가지고 조금 처음에 한 1, 2년 잠깐 됐는데 안 되니까 더 투자하면 잘 되려나? 그러면서 돈을 조금 더 들이고 내 점포를 서울에서 좀 더 확장하고 그러면서 기묘대운에 계속 돈을 소진합니다. 그러다가 무인대운에 드디어 이 무토가 들어오면서 이 임수를 완벽하게 극을 하죠. 기가 들어와서 임수를 기토타김하는 것은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는 뜻이지만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할 때는요, 말 그대로 한 방 꽝 하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때 인이 내 그 지지의 대세인 신들을 충충충 하고 지나가니까 무인대운이 이분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고생했던 것보다 무인대운에 고생했던 게 제일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에 이모 개미는 천간에서 임계가 들어와 가지고 오미의 지지요 글자들은 천간의 임계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 묻어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인기묘 대운에서 들어왔던 이 무기가 달고 오는 인묘들 때문에 이때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무인대운 7년차 무렵까지 그 서울에 있다가 결국은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보험회사에도 취직해보고 뭐 혹은 다른 조금 큰 음식점 같은 거 있지요. 그 매니저 같은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했는데 잘 살았던 분이 이런 운에서 짜부러져 있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쯤에서 이 갑이란 글자가 연월 일시에 충을 맞아도 존재는 합니다. 임묘진 대운에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은 어땠을까요? 이분이 갑의 충은 맞아도 대운에서 임묘진으로 세력 있게 들어와 놓으니까요. 자식은 이때 남편과 사이에서 둘을 낳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골고루. 그런데 대운 지지에서 임묘진으로 갑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운 지지가 들어오니까요. 애들은 계속 서울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나름대로 다 잘했어요. 다 좋은 데 취직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데 나 혼자 내 일심만 그 뒷바라지 해주면서 무인 기묘대운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인대운 8년차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축이라는 글자가 다시 62부터 들어오는데 이때 자축은 젊었을 때 맞이했던 진사처럼요. 신자진, 사유축, 금수 궤도를 돌고 있는 글자가 대운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자축 대운에 내가 한 번 더 잘 살아볼 수 있는 끈덕지가 마련이 되니까 이 무인대운 끝부분부터 발복의 조짐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팔자들은 이때 보통이라 하면 뭐 보통의 조금 약간의 신약, 약간의 뭐 신강, 신왕 이런 팔자들은 60대운부터 좋은 글자가 들어와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뭐 그냥 먹고 살만해요. 이런 모습으로 되기가 쉬운데 이분처럼 굉장히 신왕, 아주 신강한 분이죠. 이런 식의 강한 팔자들은요, 좋은 글자가 뒤에 이렇게 대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마지막 한 방이
반드시 생깁니다. 무인대운 끝에 이분이요, 대구에서 좀 유명한, 아주 유명한 회장님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분이 결혼해서, 재혼이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원래 팔자 원국에 이분이 재혼을 했다라는 말은 시에 있는 무토를 어쨌거나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무토는 지지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잠깐 이 큰 물을 가두는가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팔자 원국에 있어서 강한 물들 때문에 무토가 휩쓸려 가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실제 겪게 됩니다. 인대운 끝부분에 그래도 여자니까 이 인묘라는 글자는 귀신이기는 해도 양기,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약간의 인덕 이런 것들은 금전에서는 대패도 보고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대운 말에 그런 분을 만나 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분 정축대운 들어오면서 정임합 물리고 자축합을 하면서 또 축이라는 글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신신들을 다 끌어다 묻는 역할도 하지요. 무토가 축에 힘을 내릴 수 있느냐, 정화가 무토를 생하느냐, 이거는 팔자 원국을 볼 줄 모를 때 야들 때문에 이 무토가 힘이 있다 없다 논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팔자 원국에서 다 끝난다고 얘기했죠. 무토가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정축대운 들어오면서요, 바로 그 재혼한 회장님이 치매가 오고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행히 이분 자기 운이죠. 신앙 신강하니까 자축이란 글자가 한번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장님이랑 혼인신고를 하고 사셨어요. 정대운 1년차, 그러니까 축대운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신축년 12월, 이민년 1월인가요? 그 무렵에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이분이 전부 다 상속받게 되신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상속받고 이분 팔자상으로 이 정화가 이분한테는 그 금수를 잘 쓰니까 화를 잘 쓰지는 않지요. 좋은 거는 정임합만 할 뿐, 정이 달고 온 글자가 축이라 가지고 이 축은 자축, 해자축의 수 역할을 하죠. 하니까 이 일간이 재와 합만 할 뿐 지지 모든 주변 상황들은 수, 물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속받고 뭐 형제들 그런 주변 사람들이 정축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해서 그 소송 문제가 잘 해결되겠냐라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민년부터 소송이 들어갔는데 작년이죠. 작년 올해 원래 미사 소송은 금방 끝나지 않죠. 내년 갑진년이 오면 진이라는 글자가 다시 원국에 있는 신자진과 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합의로 마무리되고 이때 갑은 내 의식주 건강도 되는데 내 살림살이 일밭이 신자진으로 한번 삼합이 이루어지니까 뭔가 새 움직임, 발판, 새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상속 보통 받으면 세금 엄청나게 많죠. 작년 올해 소송하면서 세금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도 앓으셨어요. 상속받은 뭐 땅, 건물들 그런 것들을 일부 처분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새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매도가 잘 될까? 그거까지 물으셨는데 일단 진이라는 글자가 신자진 한번 합의되니까 갑진에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니까 비겁이니까 절대 안 팔려요.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갑진년에 매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달이 무슨 달인가요? 갑자월이죠. 물론 이 갑자월이 계묘년의 갑자월이기는 하나 이 자월부터는 내년 갑진년 운과 같이 쓰죠. 자진합으로
수국이 이번 달 갑자월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나가면서요.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계약하자겠다 하면서 다시 연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게 매도가 일어나는데 이때 대우는 좋지만 만들어진 이 신자지는요. 아직까지 정화 대운 속에 있고 요때 만들어진 신자지는 돈이 부동산이 매도가 일어나기는 하나 들어오는 돈 싹 다 나가야 됩니다. 이때 싹 다 나간다라는 말은 한 해 한 해 신수를 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올해 이벤트가 신자진 수국으로 내가 금수전환격이니까 수국이 한 판 만들어져 가지고 돈은 융통시켰는데 비겁이니까 결국 들어오는 돈 싹 다 나가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정리하는 모습으로 갑진년은 일단락 되겠지요. 그러면 이 정축대운에 몇 년 뒤에 다가올 병호정미년은 글자상으로는 금수전환이니까 병호정미는 또 안 좋아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뭘만 주의하면 될까요? 돈이 한번 병호정미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돈 새로운 일 투자하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대신 돈은 정축대운이니까 이런 운에서 해운에서 돈은 다시 뭐 건물이나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는 일은 생기는데 이때 약간의 건강 불안사는 따라오겠지요. 이분 병자대운 끝까지 건강하게 재물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게 살게 되실 분입니다. 금수전환격입니다.